우리 의정부 1년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현장 2023년 기준입니다. 1조 5,380억 원 정도 돼요. 야, 이 돈으로 이제 1년 동안 의정부가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주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소가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잖아요. 이 세 가지를 더하면은 정확하게 1조 5,38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국비 더하기 경기도 도비 더하기 의정부 시잖아요. 시비. 이거 세 개 싹 다 더하면은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1조 5,380억 원이 국가에서 이만큼 나오고 도에서 이만큼 나오고 시에서 이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국비 6,600억 원, 이거 전부 다 약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비 2,700억 원, 약. 그 다음에 시비 5,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세 가지 성질로 분류가 되고 이거를 다 더하면은 우리 의정부시가 1년에 집행하는 1조 5,380억 원이 1원 단위까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게 들어오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요, 총 3가지 성질로 분류를 합니다. 교부세,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 이만큼 대줄게, 나머지는 너네 돈으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돈이 국고보조금인 거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플랜카드 이런 거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뭐 특별교부세 누구 국회의원이 얼마 땄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 겁니다. 뭐 회령초등학교 건립에 30억, 뭐 박지혜 국회의원이 따왔습니다 등등의 플랜카드 붙는 것이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으로 붙이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가지고 그 돈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플랜카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 개인의 성과니까. 그러면 교부세 같은 거는 뭐냐라고 하실 텐데, 교부세는 그야말로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은 시에서 그 현금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붙여진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고 하냐면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도시의 재정적인 여력과 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교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랜카드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이 정치 영역이 개입돼서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제부터. 이거는 교부세라고 하면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교부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헷갈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도비보조금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보조금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누가 딸까요? 이건 아까 특별교부세 국회의원이 땄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나오는 거야. 누가 딴다? 도의원이요. 그렇죠. 도의원이 따는 거죠. 그다음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으로 들어오고 통상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도비 이렇게 성질별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그야말로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5,900억 원이나 되는 거를 우리 맘대로 쓴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100% 주면 너무 좋은데 통상적으로 항상 시비의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대3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30%는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는 70% 너네가 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재정자주도가 우리가 꼴등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꼴등인 동네는
이 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현금을 조금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자체적인 여력이 없는 거고 시에 좀 자체적 여력이 있는데 뭐 성남이라든지 뭐 대기업 산단이 있는 곳들은 이 시비가 매칭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좀 자체적인 복지를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통상적으로 조금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좋은 곳이 그런 어떤 시 자체적인 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들어오는 원리였고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거를 한자로 세입이라 그러거든요. 들어갔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돈을 세출 어디다 쓰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들어온 돈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00%예요, 지금. 100% 중에 우리 시는 자, 55.7%를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통에다가 7.8% 교통. 그 다음에 환경 6.9%.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4.3%. 문화 및 관광 4%. 나머지 항목들은 다 4%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 형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또 지자체 중에 복지 지출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인 거고 요즘에 우리 시가 막 재정 위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재정 위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들이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논문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할 때 지표 뭐 쓰죠? GDP. 그렇죠. GDP. 이 유명한 그 GDP. 맨날 우리 GDP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국가 단위 말고 도시 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GRDP라고 합니다. 여기다 R 하나만 넣으면 돼요. 이 GRDP는 각각의 도시의 경쟁력을 GDP처럼 나타내는 것을 GRDP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써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시의 재정 투자와 성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 재정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재정 투자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의정부 시 지표 중에 예산 대비 산업 부문 지출 비율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나머지 100%에서 나머지는 4% 미만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고 했잖아요. 산업 부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 지출은 4%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보면요. 전체 100% 예산 중에 산업 부분 지출은 1.51%였어요. 네. 그래서 뭐 2022년에는 1.59%. 이게 딱 늘었어요. 이때 0.08% 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1.15%예요. 다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 위기가 왔기 때문에 산업 부문에다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말이 실천이 담보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예산 지원이 따라와야 되고 재정 지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과는 다르게 행동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업인들 같은 경우가 바로 애로를 느끼겠죠. 예를 들면 뭐 원래 지원됐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줄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투자와 성장률은 정비례 관계인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도시 통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정 전략과 재정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시정에 중요한 변화가 좀 필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세입세출 관해서 좀 굉장히 기본이 탄탄해야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말씀드렸고요. 또 뭐 구체적인 거부터 디테일한 거는 또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